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포고 1학년 이번 중간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저는 마포고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목동의 영어 고수 강대영어 김경아 선생님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예, 이번에 마포고 1학년 시험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일단은 그 비율을 볼 텐데요. 교과서는 한 개 과를 냈는데 그중에 1과를 냈습니다. 2과 말고 1과. 근데 그 교과서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 24문제 중에 3문제니까 8.9점이면 10점이 좀 안 되는, 10점이 안 되는 비중이었고요. 다음에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가 뭐냐면요. 이제 좀 지난해 기출 모의고사인데요. 22학년도에 3월 모의고사에서 한 16문제, 배점은 47.4점이니까 거의 50점 가까이가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요. 한 20지문에서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로 모의고사 22년 6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비슷했죠. 15문제가 나왔고요. 43.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많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대략 모의고사가 90%. 와, 대박. 교과서는 10%. 이렇게 해서 일종의 수능 지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능 지향성이 뭐냐면요. 결국에 이제 수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싶어도 수시에서 좀 좋은 대학교들은요. 바로 이게 수시 최저,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보는 수능 최저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뭐 2합 얼마라든가 4합 8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영어가 들어갈 때 영어 그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높은 대학교에서 수시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고 1학년의 1학기 중간 출제 경향인데요. 제일 센 거는요. 일단 객관식은 쉬웠다. 그러나 서술형이 중요했다. 이게 1번 보이시죠? 1번 서술형 중요인데요. 킬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그 서술형의 또 핵심이 뭐였냐면요. 2번 문법이 중요했습니다. 문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다 바르게 고치시오. 이게 좀 힘든 건데요. 게다가 이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영풀이의 중요성인데요. 영영풀이를 밑에 준 다음에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또 문맥에 맞게 활용하여라. 그래서 단어를 활용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s를 또 붙이느냐 마느냐 그런 것으로 또 약간의 까임이 있겠고요. 또 스펠링을 내가 좀 실수하게 되면 또 점수가 까이겠죠.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점수가 1점, 2점 까이다 보면은 이제 점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포고의 핵심은 바로 서술형인데 그 1번 서술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중요 문장의 빈칸 채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서답형 3번이고요. 다음 각 빈칸을 채워서 영작을 완성하시오. 8점인데요. A, B, C, D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점이지만 이게 조그만한 문제 4개가 들어있다 해서 2점씩 이렇게 합해지는 거고 까일수록 이제 2점이 까이거나 또 한 문장에서 앞부분은 좀 맞췄지만 뒷부분 틀렸으면 1점이 까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자, A번인데요. 이게 2점짜리겠죠. 그들은 풋볼을 향한 이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코치들은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그것인데 They could 빈칸 his love for football and the coaches 빈칸 his 빈칸. 근데 이제 이 빈칸에다가 앞 글자를 줬어요. 이 단어로 출발하는 건데요. 자, 뭐 느끼다라는 말이 S로 뭐죠? 바로 센스입니다. 이 뭔가 나의 감각적으로 느낀다가 바로 센스이고요. 여기는 admired, 이게 평가했다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로 써야 되고요. 다음 헌신이 영어로 뭘까요? C로 출발하는 바로 commitment인데요. commitment는 스펠링이 좀 까다로워요. M 2번 써야 되고요. T 2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단어와 중요한 단어를 또는 스펠링이 좀 어려운 단어를 내시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C인데요. 이것은 식물이 가지기에는 희한한 재능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근처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그 모의고사의 한 지문이에요. 자, 이게 이번에 빈칸이 좀 많아졌죠? 이렇게 빈칸이 아까는 3개였지만 지금은 뭐 8개라든가 7개 이런 식으로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문법이 좀 중요했었거든요. 문법하고 또는 관계사라든가 또는 구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단어 구문, 스펠링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내시고 동사는 활용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그 4문장의 8점짜리인 서술형의 이 빈칸 채우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요 표현, 구문, 문법, 어휘와 관련된 문장을 선별적으로 암기하고 또 그걸 복습하는 것인데요. 이 선별 작업이라는 게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렵지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좀 외워볼까라고 좀 찝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제작을 하셔야 되죠. 워크북을 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시험 직전까지 복습을 했고요.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고요. 또 서술형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틀린 것을 모두 고치기라는 서술형의 킬러 문제가 제가 좀 이따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틀린 걸 모두 고르는 것도 객관식의 킬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과 객관식 모두에서 문법이 중요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서답형 4번인데요. 이게 죽을 사자 같아요. 진짜 애들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A씨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치시오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A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지문이 다 A예요. 그리고 밑줄이 없습니다. 절대로 밑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A에서 몇 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이 B 지문도 요만큼 한 12줄, C 지문도 한 12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3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3지문. 3지문이 있는데 밑줄이 한 개도 없고 틀린 거를 모두 찾아 고치시오인데 그럼 애들은 멘붕이 오겠죠. 자, 이럴 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뭘 봐야 되냐면요. 저 위에 8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8점. 8점이면은 대충 4개가 틀린 것이겠다라고 짐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느는 건데 4개니까 하나에 2점씩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풀어보니까 A에서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A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고치기인데 이렇게 썼죠, 친구가. 2개 다 맞췄고요. B도 하나 맞췄고 C도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받았어요. 이 친구 시험지가 지금 제가 이용한 건데 99점 또는 98점 나온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서. 잘 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답형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했고요. 이번에 객관식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11번인데요. 밑줄 친 부분 중 글의 흐름 및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건요. 객관식이긴 한데 이게 어법상만이 아니고 흐름상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시해야 되겠죠.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뭐 증가했다인데 감소에 따라 잘못 쓴 부분도 흐름상 어색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어법이라는 건 또 아시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답은 2개였는데요. 개수가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모두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이기 때문에 3개를 골라도 틀리는 거고 하나만 골라도 틀리는 거예요. 주로 애들이 어떤 실수하는지 아시죠? 고르시오 나면요, 딱 하나만 골라요. 모두인지 2개인지 3개인지 그 조건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Y하고 그다음에 5번의 kind가 답이었는데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로 2번 문법의 모두 고치기 문제 서술형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그 고르기하고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그 고치기 문제 좀 알려드릴게요. 서술형에서 개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8점이면 4개라고 생각을 해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다음 좀 전에 봤었던 그 객관식 문법 흐름 틀린 거 모두 고르기. 여기도 개수가 제시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요. 자,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that's why 뒤에는 결과치가 나오고요.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꿔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why가 아니라 because가 돼야 되는 그런 맥락이었고요. 다음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동사 뒤에는 그 행위에 대한 부사가 필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의 부사. 그래서 kind로 나와 있었지만 kindly로 고쳐야 되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답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문법 얘기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서술형의 그 세 번째 영영풀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준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서답형 2번 다음을 읽고 각 밑줄 친 부분에 아래의 정의에 맞는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어법에 맞게 쓰시오. 8점. 8점이면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모의고사의 한 지문이었고요. 1번에 C로 출발하는 단어를 써라. 2번도 어떤 C로 단어 출발이고요. 3번, 4번까지 있습니다. 4개죠? 4개니까 다 2점짜리가 되겠죠. 합해서 8점. 자, 1번에 보면요. 이게 영영풀이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단어를 쓰는데 contribute라는 기여하다라는 단어이지만 이걸 원형으로 쓰면 안 되고요. contributes,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그 주어에 맞게 또는 시제에 맞게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용까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그 영영풀이에 맞춰서 creatively. 다음 3번은 맥락에 맞게 links, s 붙여야 되고요. 4번은 역시 맥락에 맞게 identity가 아니라 identities, 복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원형이라든가 명사를 알아도 거기에 뭐 3인칭 단수 현재형에 s를 붙이느냐 아니면 명사에 복수형 쓰느냐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영영풀이는요. 일단 영영 사전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영영풀이 해결책은요. 일단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영사전도 평소에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물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법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s를 붙일지 말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싫어하는 스펠링에 대한 복습이 필요해요. 단어의 뜻만 알았다로 부족하죠.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법적 이해를 통한 활용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요 객관식인데요. 객관식에도 영영풀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볼게요. 객관식 20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밑줄이 이렇게 1, 2, 3, 4, 5가 있어요. 5가 있고 나서 자 1번 단어가 necessary인데 그 뒤에 영영풀이가 나와 있고요. 2번에 inferior, 열등한인데 또는 열등만이 아니라 뭔가 상관이냐 좀 하급자이냐 이렇게 계급 관계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raise인데요. raise가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리는, 키워 올리는 느낌, 뭔가 키운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 raise가 to nurture or bring up something or someone. 이 영영풀이는요. 이 nurture라는 단어가 이번 시험 범위 전체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다른 지문에서. 키우다라는 뜻이었죠. 다음 bring up도 키워 올리다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지문에 있던 주요 어휘를 끌어다가 영영풀이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정말 재활용을 잘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풀이를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지문에 있는 단어를 심어서 데려와서 심어가지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내신 거예요. 매우 잘 내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영영풀이 해결책은 지문 속 단어를 당연히 숙지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문의 어휘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어휘력이 매우 필요해요.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네 번째 얘기는요. 객관식에서의 준 킬러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문제였는데요. 객관식도 일단은 좀 쉽게 빨리들 풀었겠지만은 그래도 킬러가 될 만한 게 바로 문장 삽입.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세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A, B, C의 순서 배열이 뭐냐면은 지문에서 이제 위에 첫 문장 준 다음에 A, B, C 주고 나서 A, B, C를 이제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랑 이 문제는요,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짜임새를 보는 문제거든요. 간접적인 글쓰기처럼. 자, 이런 문제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법, 어휘 틀린 것 모두 고르기. 이것도 그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킬러 문제였는데 제가 이거 문장 삽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본 지문인데 이 본 지문에서 어느 문장을 쏙 뽑아다가 맨 위에 얹어놓고 이거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해서 1, 2, 3, 4, 5 중에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세 문제 나왔고 또 여기는 이제 출발 문장은 주고 나서 그 뒤에 A, B, C로 흐트러 놓고 이게 어떤 순서가 돼야지 흐름이 맞냐 물어보는 거건데요. 이런 문제들은 그 저희가 시험 대비하면서 열심히 그냥 아예 그냥 문장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순서 배열 연습을 다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마지막에도 복습할 수 있게 또 문제 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간을 좀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순서 삽입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문장의 순서 배열을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짜임새를 보는 논리력이 자꾸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수능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38, 39번 또 36, 37번 해가지고 그렇게 좀 수능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지향성이 보이네요. 다음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객관식은 어땠느냐? 할만했습니다. 예, 그 수능형인데요. 주제를 골라라. 빈칸의 단어가 뭐냐? 연결어가 뭐가 필요할까? 이 내용 일치가 안 되는 게 뭐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이런 모든 건 수능형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가 2개다 보니까 거의 40지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지문을 애들이 달달달 공부를 해서 또 시험 직전에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영어 시험이 그 시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영어라는 건 맑은 정신으로 풀어야지 이게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했어도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자체에 대한 그런 숙달도가 없으면 문제를 문제시하지 못해서 또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는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정리 쪽으로 가는데요. 마포고 1학년의 공부 방향성입니다. 바로 첫 번째, 문법은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에서 중요하다. 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 문법을 좀 중요 부분들에 좀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은 모두 고치시오. 아까 보셨죠? 밑줄도 없고 그 다음에 도대체 뭐 몇 개를 골라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였고요. 최고의 킬러였고요. 객관식에서도 모두 고르시오가 있었습니다. 개수가 없기 때문에 자, 개수가 제시되지 않으니까 당황스럽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 두 번째 방향성은 빈칸 채우기 연습인데요. 이 40개 되는 모의고사 지문에서 또 교과서는 조금 나옵니다만 주요 문장을 열심히 암기를 한 다음에 한 번 암기했다고 그 내일도 기억납니까? 자꾸 봐줘야 되죠. 그래서 복습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문법, 어휘, 구문 이렇게 그냥 쉬운 문장 안 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진짜 디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서 하게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쓰는 문제다 보니까 스펠링 감점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세 번째 방향성은요. 영영풀이 대비인데요. 당연히 영영사전을 활용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힘들까 봐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거고요. 다음 전 범위의 단어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문 저기 지문 단어를 뽑아다가 그 영영풀이 단어에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단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또 S를 붙일지 말지의 활용 능력 이런 건 문법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방향성은요. 지문 전체의 순서 배열 대비인데요.
그 모든 문장이 뭐 7문장, 8문장이라고 친다고 해도 이게 다 흐트러 놓아도 다 순서를 잡을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 놓아야지 이렇게 뭐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의 문장 이게 4문제였거든요. 4문제지만 이게 배점은 15점이었었어요. 그 15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15점을 받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시험 볼 때 빠르게 볼 수 있으려면은 미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어적인 논리력도 키워지고요. 그리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전에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풀렸고요. 저희는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 랩 5번째는요. 5번째는 본문 변조에 대비하는 건데요. 본문의 문법이라든가 어휘는 약간씩 바꿀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많이 아는 게 결국 도움되고요. 또 문법적인 이해에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 마포는 그 관계사 되게 좋아해요. 뭐 what을 whatever로 고쳐 쓴다든지 뭐 anything 대신에 whatever로 또 바꿔 놓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뭐 문법적으로 이제 틀만 맞으면 다 바꿔 쓰는 거 많이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포고 1학년의 내신의 토대인데요. 바탕, 토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탄탄한 문법과 어휘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가 되어 있으면 내신 때도 좀 수월하겠죠. 문법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두 번째, 국어적인 논리력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국어 100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수능 국어 점수가 오르면서 이 국어 논리력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어에도 좀 넘어와가지고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꼼꼼하고 성실한 암기와 복습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습을 또 본인이 더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요. 체력이 필요해요. 이게 내신의 토대입니다. 수능의 토대이기도 하고 체력이 없으면요. 피곤하니까 맑은 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앉아 있어도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던져도 받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4번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네, 계단도 오르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김병환 선생님의 맛보고 1학년 수업. 저는요, 내신 때는 내신을 열심히 해주고요. 비내신 기간에는 또 수능을 열심히 해줍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서로 유기적이에요. 짜임새 있게 서로가 서로의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자, 시간은요, 수요일에 하는데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저희 정말 빡세게 하고요. 대신에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은 약간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봐줄 수 있거든요. 저랑 시간 맞춰가지고 주말에 오든지 주중에 오든지 해서 암기하는 거 많이 좀 시험 시간을 클리닉으로 빼놨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문법, 뭐 공부, 독해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요. 첫째, 강도 높은 내신과 강도 높은 수능 수업을 진행하고요. 사실 내신 기간보다 비내신 기간이 더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어휘 학습과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이제 그 좀 더 자세하게 저랑 뭐 파생어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철저한 관리. 제가 아이들 그 피드백 해주고 또 아이들 따로 불러다가 클리닉 해주니까요. 관리와 피드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게 이제 학습 상황도 문자로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1번 비내신 기간에는요. 기출 모의고사 많이 풀어요. 그래야지 이제 감이 생기니까 수능에 대한 감.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지 또 수시에 도움돼서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좀 높은 대학 간다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문법과 구문에 대한 기본서를 학습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제가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어휘 학습과 시험 봅니다. 어휘 공부하면 시험 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또한 내신의 바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